안녕하세요. 더나은미래연구소 소장 이혜준입니다. 유튜브 첫 영상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학교 폭력에서는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의외로 초동 대응에 대해서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피해 가족분들이 의외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학교 폭력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초동 대응에 대한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의외로 그 초동 대응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나중에 가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더 큰 상처를 받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해 학생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충고를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학교 폭력 상담을 하면서 절대 피해 부모에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절대 가해 학생과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을 접촉하는 순간 아동학대로 변질이 돼서 경찰에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피해 부모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가 되는 순간 기존에 있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와 아동학대라는 형사사건이 만들어짐으로써 굉장히 피해 부모와 피해 가족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더욱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경찰에 고소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충격이고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절대 가해 학생하고 접촉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경찰에 고소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폭력 상담을 한 200건 넘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폭력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이거는 사실 형사사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직간접적인 증거도 없을 뿐더러 신체적, 정신적 피해 자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고소를 한다? 더욱이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면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정서로 고소가 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고소사건에 비해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 자체는 피해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서 사건은 해결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경찰 고소로 인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적으로 경찰 고소는 현재의 학교 폭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올바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학교를 찾아가서 교사들에게 감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 학교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들한테 아무리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행 과정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학교와 교사들한테 감정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교사들도 일정 부분에 대한 감정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사들에게 항의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의 교사들에게는 학교 폭력에 대한 절차에 대한 위반이 되었다면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을 진행하는 절차상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언행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사들에게는 항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 항의를 하더라도 최대한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드라이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학교의 교사들에게는 더 위압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거는 법률적 이슈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물론 학교 폭력 자체가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이거는 형사사건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고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고소해야 되는 어떤 법률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학교 폭력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변호사들이 학교 폭력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가지고 학교 폭력에 대한 결과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통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의 비용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다. 여러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이게 되면 그만큼의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변호사 비용에 대한 고액의 비용이 나갔음에도 결과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현재 일어난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을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께서는 그러면은 학교 폭력 피해 가족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교 폭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응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해 학생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교 폭력의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폭력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유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초동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녀의 피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그때 가서 초동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정도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는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영상 콘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는 여전히 더 나은 미래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 가족분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사회적 성공보다 우리 자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혼자 찍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허술할 것 같아서 계속 밀었는데,
지난 10월 달부터 이제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의외로 제가 예전에 찍었던 그 하우투 채널, 그리고 까레라이스 TV 채널에서 나왔던 동영상을 보고 유입되는 그 상담하시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금은 미약하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